자, 이제 교재 브루너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 자, 제롬 브루너 1915년 10월 1일부터 자, 비교적 최근이죠. 2016년 6월 5일까지 사셨는데요. 자, 제롬 브루너는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심리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듀크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였으나 이때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국어의 문학 시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교양 강좌라고 보시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해요. 후에 사회심리학을 연구하였다. 자, 1941년 나치스 선정 기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후에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이 되었다. 그때 여러분들 이게 나치스 선정 기술이라는 것은 나치가 그 군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60년에 교육 과정이 출판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육심리학회장까지 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는데요. 자, 이 책은 1959년 매사추세츠주에서 35명의 학자가 모여 초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과학교육의 개선에 관한 회의를 열었을 때 의장으로 활약한 브루너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 다음 그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선형 교육과정. 자, 우선 이 생애부터 한번 봅시다. 다른 여러분들은 그렇죠. 다른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리까지 가기에 어떠한 고난이 있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됐으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아마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가봅시다. 자, 1915년에 출생한 그는 1937년, 그죠? 22살이죠? 두큐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였으나 굉장히 빠르게 졸업한 건데요. 그 당시 때는, 그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22, 3살이면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다. 자, 1941년 나치 선제 기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그죠? 군인으로서 좀 역할을 했겠죠? 그죠? 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국무성과 전시정보기관에서 선정과 여론 분석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즉, 전쟁은 여러분들 심리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심리전이라는 걸요. 바로 이 심리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프루는 1951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1952년도에는 하버드대의 인지연구그룹에서 1955년도에는 캠브리지 대 연구소 등에서 여러 곳에서 여튼 실험 심리학 연구에 주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교육 과정을 출판하게 된 거죠. 자, 이 책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 그닥 지식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수업 이론에 관하여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심이 뭐냐면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 많은 책들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루너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브루너 하면 중요한 것이 지식의 구조인데요. 우선은 가장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9학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10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은 10학년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불어넣어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정확하게 다시 그리죠.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이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가면 갈수록 2학년 때 가서는 좀 더 크고 3학년 때 가서는 좀 더 크고 4학년 때 가서는 좀 더 크고 4학년을 넘어서 5학년 때는 더 크고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오다가 10학년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식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핵심이 있겠죠. 이렇게 이 핵심을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핵심으로부터 뭡니까? 요 옆으로 지식이 퍼져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깊이와 그죠? 넓이를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든다. 뭐에 따라서 학년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A라는 지식이 있다. 봅시다. 이렇게 A라는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 A라는 지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A라는 지식은 뭡니까? 그죠?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A 지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A라는 지식이 어떻다는 겁니까? A라는 지식이 좀 더 깊게 들어갔고 또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깊게 들어갔고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응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롬 브루너의 말에 의하자면 여러분들이 요 핵심만 가르쳐 준다면 그죠? 이마만큼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식 교육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퍼져나가는 것. 그죠? 지식이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도 한번 찾아볼 수 있네요. 보이십니까? 자, 처음에는 이게 좁은 거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요. 자, 물론 여기 보면 학습 경험의 수준과 지식 구조가 이렇게 핵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를 가르쳐야 되냐? 선생님들은 짜자부리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의 구조, 그죠? 이러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다? 학생들이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요. 물론 그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교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 위주이기보다는 학생 위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발견해야지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한번 다른 분들은 표현을 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용을 좀 깊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지식에 어떻게 보면 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인지 발달의 정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얼마만큼 많이 배우는가가 맨 처음에는 좁아요. 이게 그러다 점차적으로 이제 넓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작네요. 자, 여튼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브루너 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식의
핵심, 다시 말하면 지식의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브루너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요. 자, 1957년 체제의 경쟁국인 소련에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자 여기에 대해 미국 사회는 국가 안보의 위기를 극복할 국민교육이 필요한 점을 절실히 느끼고 기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교육을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화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스푸트니크호가 왜 국가 안위와 연결이 되는가가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건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 교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선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다시 저번에 드렸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요. 자, 구글 지도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인터넷이 좀 느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우선은 이게 세계 지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아니, 좀 축소를 한번 해보면 자, 전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요. 뭐 우주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봅시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어디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러시아죠, 지금의. 근데 그 당시 때는 소련이었어요. 1910년대, 20년대는.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에요. 자, 군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비가? 자, 군비가 다들 여기에 몰렸어요, 여기야. 여기에. 미사일 기지 센터를 해서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왜 여기 있을까요? 미국은 또 여기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리를 짧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소련이 어떻게 한거예요? 스푸트니크를 달에다가 착륙을 시킨 거예요, 인류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상대적으로 요쯤이 안전하게 느껴졌는데 미국이 여기 워싱턴이 있고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미사일을 어떻게 쏠 수 있더라? 반대편으로 해서 쭉 해서 여기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미사일을 여기로 쐈는데 이게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타격이요. 자,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이제. 그죠? 누구에게 충격이었습니까? 미국한테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죠? 자기네들이 더 월등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니었던 거. 실제로 여기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쏘면 쭉쭉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모스크바가 한 이쯤에 있죠. 그죠? 자, 이게 쏘면 쭉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워싱턴이 있고, 그죠? 자, 보안상의 위협을 가지게 된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로만 넘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때린 거죠. 이렇게 해서 뒤로.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알 수 있죠. 왜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소련에 비해서 좀 더
과학 문명이 뒤처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교육 때문이다. 그럼 그 당시의 교육은 뭐였냐? 창의성을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했던 진보주의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미국에서는 이제 다시 진보주의를 버리고 학문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 이거 본질주의라고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진 않고요. 학문 중심으로 가면서 한편으로 이제 조금은 그래도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식으로 계열에 맡겨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브루너는 1960년대 이전에도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내용에 있다고 전제하였다라는 뜻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인 지식 구조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당시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치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이제 전공하고 굳이 선생님이 나는 이제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국가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오로 돼 있죠. 지오. 그죠? 지오로 해서 다시 여기 보시면 지오로 돼 있죠. 국가연구기관인 거예요. 굉장하게 우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 자료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과연 교육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1차 이전부터 해서 1, 2, 3, 4, 5, 6, 7, 2007, 2009, 2015 아마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면 어땠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어떻게 됐어요? 계열이 되어 있죠? 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식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가면 이제 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최근 거 2020년도 개정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총론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달아보죠. 자, 다운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브루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 구조를 반영해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기본적인 원리인 지식 구조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 총론부터 한번 쭉쭉쭉 자, 총론 보면 과연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요목화가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그죠? 교육과정의 성격도 나오고요. 차례도 구성 방향과 자, 편성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쭉쭉쭉 나가봅시다. 기준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초등학교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1, 2학년들은 보세요. 이게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자, 1, 2학년 때부터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말과 그죠? 이 말이 다르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1, 2, 3학년, 1, 2학년에 비해서 3, 4학년이 이렇게 좀 더 심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학이랑 여기 있는 수학이랑 다를까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죠? 같은데 단지 깊이와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킨 것 뿐이지요. 그죠? 자, 다시 쭉쭉 초등학교에서 이제 배웠으면, 보세요. 국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이 있는데 3, 4학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아하, 국어는 408시간을 배우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구나. 그때 여기 보세요. 과학과 실과는 3, 4학년 때는 204시간이지만 5, 6학년 때는 304시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영어는 136이었지만 5, 6학년 때는 204시간이 되는구나. 이게 늘어나는 것이죠. 시간 수도 많고. 자, 그렇다면 중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변했는데요. 좀 더 세분화됐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배웠던 거에 비해서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목이었습니다. 교과군이요. 자, 중학교에 가서는 몇 과목군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들어갔습니까? 선택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죠?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자, 최소한도로 우리 예측해 보건데 8과목보다는 더 많아졌겠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학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생활교양의 교양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죠. 자, 지식의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초중고에 따라서 뭐가 되더라? 그죠. 과목 수가 많아지더라. 그리고 내용의 깊이도 깊어진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과목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은 학교 교육이 가지는 지식 측면을 부과시켜 학교에서 각 학문교과의 기본 구조를 충실하게 가르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봅시다.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후기에 들어서 자, 교육의 과정을 지필하는지 브루너는 미국의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도덕적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면서 도시 빈민과 인종차별 등의 문제와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반항이 대두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는 인본주의가 좀 더 대두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측면이 대두됐어요. 그렇다 이 비인간적인 측면의 있는 학교를 탈피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교육의 과정 체험미를 저술하여 지식을 교육하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유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게 된다. 즉 그래서 브루너는 더 이상 전기의 지식이었던 수학, 과학이 시대적 상황에 큰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수학과 과학의 시대적 상황에 큰 의미가 없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미사일을 막 쏘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과정으로 다시 인본주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요. 자, 그래서 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장은 서론이고요. 자, 바로 2장이 중요한 게 구조의 중요성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것은 자, 지식의 구조성, 즉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들이 무제한의 내용을 무제한의 시간을 들여 배울 수 없으므로 제가 했던 말이죠. 시간과 어떤 공간 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태어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지식, 전 세계와 전 시대에 걸쳐서 있는 지식을 다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못 배워요.
그죠?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무슨 교과에서든지 학습자들에게 그 교과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이때의 구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core, 그죠? 핵심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이죠. 핵심을. 아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 정신 기능 또는 신체 기능과 같이 단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 이 코어를 가르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신 기능을 단련하기 위해 각 교과의 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구조를 잘 학습하면 전이 효과가 발생되어서 자,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습의 준비성도 필요하고 자, 여기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4장. 자,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자, 직관적 사고는 분석이나 증명 등의 형식적인 지적 과정에 특별히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이해나 인지를 통해 어떤 문제의 의미나 의의 또는 구조를 파악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직관적 사고를 위해서는 전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포괄적 사고를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 지식의 구조를 필요하게 된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핵심을 통해서 사이드를 알아가야 된다. 사이드뿐만 아니라 응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브루너 학자가 얘기했던 것은 뭐 학습 동기도 조금 유발시켜 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 내용 중심 교육과정으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견학습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루너를 통해서 쭉쭉쭉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지식의 구조는 어떤 교과의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얘기하더라. 일반적 아이디어란 말과 동의어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식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물의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나선형 교육 과정이고요. 나선형 교육 과정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지적 성격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고요. 자, 그래요. 여기서 조금 좀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식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지식의 종류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이란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를 뿐이지 지식의 핵심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죠? 자, 좀 더 달리 말을 해보자면 자, 학습의 뭐 점차적으로 교육 내용이 점차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도록 조작하는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학습이라고 했었죠? 그죠? 발견학습.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을 주장했던 브루너라는 학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인을 살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학자들의 삶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본받을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수련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져야 됩니다. 좋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교사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자, 고생